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전국적으로 심상치가 않죠.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해서 10.8%가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이러한 미분양 주택 증가 분위기는 6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언론에서는 부동산 고점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꼭지에 도달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또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74호라는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10.8% 2,720호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죠. 그런 소형주택은 2,176호, 40에서 60제곱미터, 즉 10평대에서 20대 초반까지 그런 소형주택은 4,168호,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즉 중형주택이 되겠죠. 23평에서 30평대까지 이런 아파트는 19,941호가 되겠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즉 32평 초과되는 아파트, 대형주택은 1,689호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역시 중형주택, 즉 20평대에서 30평대 아파트가 19,941호로 좀 많이 증가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미분양될 확률이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이 미분양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20평대, 30평대, 이런 아파트, 즉, 중형주택이 미분양이 증가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역대 미분양 주택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2009년도부터 2022년 3월달까지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수라는 거죠. 딱 보면 미분양이 좀 많이 감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수가 정점, 그러니까 최고치를 도달하였다는 건데요. 16만 5,641호나 되는 이런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었다는 거죠. 요 당시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금융위기 발생 이후라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 집값이 막 떨어지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한 건설회사가 자고 일어나면 부도나고 난리 났었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이처럼 미분양이 많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면제를 해주겠다. 또한 한시적 면제를 해주겠다. 취득세를 감면시켜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분양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풀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수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부터 2021년 12월 달을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분양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커짐으로써 이제 미분양 주택수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2021년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거 분양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가 서서히 증가되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증가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뭐니 해도 기존 아파트 가격의 약보합. 그래요. 이게 기존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도 쭉쭉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미분양이 생길 이유가 없죠.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경쟁률이 100대1, 200대1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분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렇죠. 전국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분위기, 상승세가 줄어나가고,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서서히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고가의 분양 가격. 그래요. 이거야 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분양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2018년도 2월 달에 서울의 평당 분양 가격이 2,188만 원에서 2021년 12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평당 분양 가격이 3,294만 원. 이거 뭐 올라도, 아니 뭐 3년 만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래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저금리에서 고금리. 그래요. 한국은행의 뭐 기준금리가 0.50에서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서서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융자받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자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그래요. 이것도 문제죠.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네? 이거 뭐 큰일이잖아요. 중도금은 납부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대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3월달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 미입주하는 사유가 뭐냐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잔금 대출 미확보. 그래요.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32.1%라는 거예요. 대출 자체가 이처럼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의 증가. 그래요. 현재 정부도 뭐 200만 호 주택 공급 아닙니까? 계획이. 그리고 차기 정부도 250만 호 주택 공급. 그래요. 뭐든지 희소할 때 가격은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 증가된다고 하니까 그죠? 가격은 움츠러든다. 가격이 움츠러든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분양권에 대한 조세 규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분양권 양도세 1년 미만은 또 70%, 1년 이상은 60%. 그래요. 이거 분양권 사가지고 막 이득 봤다고 좋아했는데 1년 미만에 팔면 70%의 양도소득세,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뭐 차도 빼고 포도 빼니까 결국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다. 미분양이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인데요. 비교적 미분양이 좀 적은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미분양이 적다는 얘기는 그나마 다행인 지역이 되겠죠. 서울은 185, 대전은 469호, 전북은 116호, 광주광역시는 2호. 그래요. 광주광역시 미분양이 2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2호.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되겠죠. 395호는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는 조심해야 할 미분양 아파트 지역인데요. 딱 가운데 있죠. 대구광역시 미분양이 무려 6,572호. 그리고 경상북도가 6,519호. 그래요. 대구, 경북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경남 2,702호, 전라남도 2,410호. 요쪽 라인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대구, 경북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요. 주요 도시 입주 물량인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 물량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이 표를 좀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고 다음에 미분양이 더 증가될 지역이 어디냐. 요게 이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즉 미분양이 더 증가될 지역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만약에 차기 정부 들어서 집값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것은 집값 반등에 약간 집값이 반등돼도 조금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분양 증가율이 적다, 또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지역은 집값이 반등할 때 더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저항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래요. 입주 물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될 지역,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지역은 앞으로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런 지역은 더더욱 분양권 아파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